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네, 안녕하십니까, 강타쌤입니다. 자, 2025년 9월 27일 토요경마 라이브 녹화 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 녹화 방송이죠. 자, 어저께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유튜브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쯤이나 라이브 방송을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오늘은 그냥 녹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서울경마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라서 그야말로 승부처 잡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자, 반대로 제주경마는 상당히 터질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승부처가 4개가 제주경마이고 서울경마가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내일은 제주에서 배당 승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경마가 그만큼 일일이 만보라는 얘기예요. 비교적 평이한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제주경마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너무 무리하게 배팅을 하기보다는 소액으로 대박을 노리는 작전으로 임하는 그런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거의 배당 승부를 하는 거니까 소액으로 배당을 먹는 그런 작전으로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부처라고 해서 뭐 제주경마 무조건 들이대야 된다, 이런 주의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토요경마 승부처부터 공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승부처는 서울경마가 8경주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경마는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서울경마가 8경주 하나, 제주경마는 2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 이렇게 4개의 승부처는 선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힘차게 제주교차 1경주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자, 일단 8번 신의 명장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선행승부수가 가능하고 취임력 측면에서 완빵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900m의 첫 도전을 하는 다소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선취임력을 모두 겸비한 측면과 선행승부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8번 신의 명장은 배팅권의 충마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1번 원더풀 태양도 되는 말이고 9번 파워스타도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있잖아, 7번 이 수운등이나 3번 이 아름다가 팔리긴 하는데, 오히려 1번, 9번 중에서 누가 진검승부를 할 것이냐, 둘 다 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요번에 진격 앞으로를 할 가능성이 높은 1번 원더풀 대항이냐, 아니면 말 못하는 가경남이가 타고 있는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9번 파워스타냐, 요 2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9번 쪽에 조금 더 메리트를 두고 싶어요. 9번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 가격나비가 말을 못하더라도 정석대로 붙어야 된다면 저는 9번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1번을 자동 사망이라면 나머지 마필들은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만 더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일단 2번 1경주는 8번은 상대적인 충마, 그리고 나머지 중에선 9번을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제주교차 1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입니다. 자, 오늘 강타쌤의 첫 번째 소주값 승부처입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은 8번 천하명정과 그 다음에 4번 광풍천리, 그 다음에 3번 강한승부, 이상 3두가 3강으로 팔리는 경주인데 저는 이거 안 봅니다. 8번 천하명정. 자, 1000m의 첫 도전을 하는 마필인데 800에서 1000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늘어난 거리에 따라서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얘는 선행력이 부족합니다. 취임력은 우수하지만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정석대로 저는 8번 안 봐요. 자, 그리고 3번도 저는 안 봅니다.
그럼 인기마 중에서는 4번 광풍천리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번 소주값 승부처에서는 인기마 4번만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인기마는 모두 자르고, 자, 축마 자체도 완벽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축마 자체는 완벽한 배당마를 대가리로 놓고, 여기에 이두의 입상 가능권 전력은 능력보다는 포지션에 이점을 갖고 있는 이변 가능권, 보병권 전력을 이두를 더 가져가서 제대로 된 중고배당 단통을 기대해보고 싶은 제주 이경주 소주값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1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뭐 대끼리 아닙니까? 이건 대끼리. 3번 음파부스터와 9번 스타트업. 뭐 신마들의 경주이지만 나름 3번이 음파부스터는 주행도 안정적이고 선취력 모두 겸비한 모습이라 무조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스타트업도 기본적으로 500km가 넘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선행력과 더불어 종반 뚝심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 9번도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유형의 마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들 마필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번, 9번은 인기권 전력이지만 당연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들이다. 그래서 나머지 한 마필만 누구인지만 물어보는 경주. 그래서 뭐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주교차 3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죠. 두 번째 승부처인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오늘 제주경마가 승부처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서울경마 할 게 없다고. 자, 마계부 승부처입니다. 자, 팔리는 마필은 4번 강한 나래와 뭐 6번 대항해안 이런 마필들과 뭐 7번 서부대장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4번만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인기마들은 인기마가 아니다. 자, 일단 편성 자체가 똥말들 편성이라서 기복마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전하고 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는 다 기복마이자 똥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투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선전을 한 놈은 이번에 똥바닥을 쓸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4번 같은 말은 큰간에 계속 선전을 해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얘는 사실 불안한 거거든. 불안한데 갖고 있는 능력이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바닥에 깔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번 같은 말이 가장 센 말인데도 이런 말이 기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를 바닥에다 깔고 가고, 자, 이번 마계부 승부처에서의 충만은 배당만데 근간이 부진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다 여기에 나온 놈들을 전부 다 씹어먹을 정도로 능력상 완벽하게 대가리였던 마필이에요. 그런데 근간이 부진해. 그래서 안 팔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마필들이 이번 이 똥말 편성을 만나서 예전 전성기 때의 기량을 회복한다면 이게 뭐 대가리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마필을 배당마이지만 배팅에 축으로 놓고 인기마 중에서는 4번을 배팅권에 안착을 시키고 나머지 마필도 실질적인 능력만데 하나는 보병마 하나는 배당마. 자, 그래서 고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제주 3경주 마계부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2경주로 넘어갑니다. 이것도 뭐 군계 일학의 축마가 있죠. 4번이죠. 자, 그대만 있다면 주행검사 때 보니까 엄청난 선행력입니다. 뭐 그냥 쌍대가리. 그 다음에 이 어마무시한 또 취임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이게 쌍대가리. 삼복이 대가리입니다. 묻지마 대가리. 자, 여기 단통으로는 저는 8번을 좋게 봅니다. 기본적인 선행력 보유해갖고 특히나 종반 취임력이 쫙 깔리면서 야, 말이 와, 완전 벤치예요. 여러분들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야, 그래 말이 그냥 바닥에 쫙 깔려서 가대. 야, 이 신마가 이렇게 덜레덜레 하잖아. 왜냐면 주행도 좀 불안하고 지세도 높고 또 겁도 나고 하니까 덜레덜레 하는데 와, 벤치처럼 쫙 깔려서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8번 서클레이드 너무 좋더라고. 나 이게 단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한 마리만 붙이면 되는 경주. 자, 제주개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유튜브 승부처입니다. 자, 7두밖에 안 나오는 경주인데 유튜브 승부처로 했어. 딱 3마리 갖고 하겠죠. 당연히 3마리 갖고 하겠죠. 자, 일단 이 편성에서는 저는 일단 3번 장타인류를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3번 장타인류를 놓고 때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두는 제가 노리는 2두는 인기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 장타인류가 이번 편성에서는 선입 최적 전개 후에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은 대가리다. 요놈은 대가리다. 나머지 2두의 복병 배당말을 안고 가서 제대로 된 중고 배당 단통을 기대하는 유튜브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3경주. 자, 5번 문학대세입니다. 지난번에 2번 은하 칼라스하고 지난번 데뷔전에서 같이 뛰었어요. 얘는 주행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완성도 자체가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이번에도 그렇게 세게 보는 말은 아니고 얘는 능력을 우수한데 승부기가 없었어. 장추열이가 외곽으로 딱 돌아가는 순간에 이건 이빠이 잘 뛰어봐야 3착이다. 그러니까 걸음이 여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 3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입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오버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도 직전의 상태로도 입상을 할 수 있었는데 승부지 결호로 아쉽게 3착을 했지만 이미 입상을 하는 능력을 오버했다. 그래서 5번은 대가리고 2번은 안 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두를 누굴 것이냐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경주. 자, 다음은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재테크 승부처입니다. 자, 이 경주를 딱 이렇게 하는데 대가리가 안 잡혀. 아무리 해도 대가리가 없는 것 같아. 이게 대가리가 뭐지? 그래서 대가리가 없는 게 대가리인가? 그러니까 팔리기는 10번 니치디바인하고 1번 아크가 팔리잖아요. 나 이 말도 안 보거든. 둘 다 잘라버렸어. 10번 1번을 자르고 나니까 대가리가 없는 거야. 야, 이거 대가리가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라. 어렵다, 어려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건 2번 색달 미소입니다. 예전에 이마필 갖고 제가 한 2-3번 맞춰드린 것 같아. 2-3번 맞춰드린 것 같은데 그때는 안둑스가 아마 탔었을걸? 아니네. 한영민이가 탔었네 계속. 그런데 임재각이가 한영민이가 탔을 때인데 3착으로도 먹고 한영민이가 2착으로도 왔을 때 제가 먹어드린 것 같은데 근간 2번의 경기에서 지속적인 경기력 상승을 보여주고도 여전히 선취인여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는 2번 색달 미소는 이번 재테크 승부처의 배팅권에 축 말아놓고 한번 강력한 승부수를 던지는데 10번, 1번은 안 보는 마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기는 1번 남산미녀입니다. 사이즈상 대가리죠. 자, 데뷔 후 2번의 경기에서 순차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번에 살포시 조정을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이상규가 탔죠. 말을 아껴달라고 그랬는지 아끼고도 3착입니다. 그러니까 사이즈는 대가리다. 그렇기 때문에 뭐 1번은 선행도 갈 수 있고 선입 최적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라 1번은 상대적인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누가 몰라. 야, 강타야, 여기까지 다 하는 거잖아. 뭐 이런 걸 갖고서 얘기를 하냐. 그러면 조금 배당이 나오는 마필 하나 얘기를 하면 8번 블루 드래곤이라는 마필입니다. 자, 그러니까 2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는데 요게 그간 2번의 경주가 경주력의 상승을 보여줬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길을 텄다, 길을 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가 상승의 컨디션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원래 원체 예전에는 선행력이 우수했었어. 선행력이 우수했는데 근간결시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전체적인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는데 근간경주시 예전 선행력으로 원상 복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수했던 선행력만 발휘해 준다면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자력 입상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8번 블루드래곤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는 4번 5번 인정. 자, 4번 5번 인정.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 없죠. 자, 4번 새벽대로 뭐 편성상 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할 정도로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계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원래는 경주력에 핑퐁을 치던 말이에요. 그런데 근간 세 번의 경주에서 핑퐁을 안 치고 이 윗구석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행승부수도 가능한 마필이라 4번은 당연히 가져가는 말이고 5번 무주미소입니다. 역시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선취입력을 모두 겸비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 5번도 당연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자 그러면 4번 5번 모르는 사람 없죠. 인정이자 기준이자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한 마필은 뭐 누구냐. 요게 배당마입니다. 배당마.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일단 5번 글로벌 함성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상승을 하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공백 이후에 확실하게 걸음이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라 5번은 이번 편성에서도 당연히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 자 여기 붙일 수 있는 말 7번입니다. 자 J1입니다. J1 파워.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서서히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는데 요 마필도 지금이 어떻게 상승기의 기로에 서 있는 말이에요. 즉 선행력이 부족했다가 선행력의 거북등 패턴을 만들어 놓고 선행력의 급상승을 끌어내면서 전체적으로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약간의 보병권 전력인 7번도 무조건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제주개차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는 1번 4번을 인정하고 가겠습니다. 1번 명문대부 기본적인 선임력과 더불어 종반 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1번 같은 말은 사실상 약간의 기복을 보여주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안 팔리고 있지만 10번 강해전차나 9번 명경지수도 이게 센 말들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너무 이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보고 있는 말이야. 승급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10번 9번을 안 본다는 측면으로 되고 또 승부기가 약하다는 측면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대안마로는 1번과 4번이 상대적으로 유력한 마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번 9번이 승부기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런데다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이 그림이고 반대로 1번 명문대마와 4번 흑호하랑이 이번 경주 시에는 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판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말귀를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조판 자체가 이쪽으로 승부기가 없고 이쪽으로 가는 추식이다. 그래서 1번, 4번을 상대적으로 세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6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승부를 하려다가 말았던 경주인데 이번에 크리솔 스톤입니다. 이거는 뭐 대가리 아닙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뭐 선행을 모두 1순을 했죠. 1순을 하면서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하는 그림까지 그려주고 취입력 측면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느 정도 강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보는 말이다. 하지만 후착은 무진장 토지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7번 썬더마블 같은 마필을 안 봐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말도 안 봐요. 그러면 2놓고 7사를 안 보고 하면 나머지 마필은 후착에서 무조건 와장창 토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후착 대반란이 예측되는 이런 토요제 6경주다. 요거는 후착에서 좀 배당이 나올 것 같은데 이 강대가리가 있으니까 뭐 배당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 그래서 승부를 안 가져간 건데
은근히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8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뭐 오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어렵다. 못 맞힌다. 일단 6번 대왕조라는 말이 2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63kg. 직전 대비 12kg가 늘어서 나왔는데 이건 뭐 능력으로는 대가리죠. 그러니까 얘를 안 보고 가야 되는 거고 7번이 선봉대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전력을 보여줬으니까 얘 역시도 지금 안 보는 출식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시에 실질적인 능력상으로 대가리급 능력과 사이즈상으로 대가리급 능력을 갖고 있는 6번, 7번인데 그들 마필들이 얘네 둘 다 안 본다고 했을 때 나머지 중에서 입상마를 구해라. 어렵지. 굉장히 어려운 경주고 얘가 와도 할 말 없는 경주야. 난 얘는 아예 안 보지만 얘가 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진장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나마도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천하왕구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승급 이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나름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1번 천하왕구는 요편성에서 뭐 팔리든 안 팔리든 배팅권에 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자, 그래서 6번, 7번을 자르고 그 대안마로 1번은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 자, 다음은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웃기는 경주죠, 이게. 4번, 5번이 인기만데, 하나는 이상규가 타고 있고, 하나는 우인천이라는 신인 개수가 계속하고 있어. 이거 이상규가. 그러니까 등짝이 불안한데 니네도 인정할 거야. 이거 올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는 경주잖아요. 골 때리는 경주잖아. 그러니까 말 못하는데, 이거 인정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런 게 참 진짜 무진장 어렵죠. 이런 거를 어떻게 승부합니까? 이런 거를. 아니, 어떻게 탈 줄 아냐고. 이번 주에 신인 기수가 굉장히 많이 타는데 걔네들이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 이게 변수로 작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4번, 5번은 능력상으로는 단통입니다. 무조건 묻지마 단통인데 이거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상당히 고민이 되는 편성입니다. 자, 어찌됐든 저는 4번, 5번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현장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4번, 5번은 능력상으로는 뭐 묻지마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8경주 오늘 유일한 서울경마 승부처입니다. 빅토리 승부처. 자, 이거는 999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싶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마이티닉과 이 3번 살바도르가 팔리는데 난 둘 다 안 봐요. 범윤이하고 세영이 이런 애들 둘 다 안 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는 지난번 경주 때 급상승했다는 조정 하강의 가능성이 높아서 안 보는 거고 3번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2%가 부족해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급상승했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 3번은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2%가 부족하다. 고로 이번 경주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입상 가능마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4번 별콩이라는 마필 요 마필은 배팅권에 한번 필히 안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마 자체도 배당마요. 그 다음에 단통 자체도 배당마요. 그 다음에 4번 별콩을 가져가고 나머지 한 마리도 배당마를 가져가서 9구까지 기대를 해보고 싶은 토요제 8경주 빅토리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4번 강나루, 그 다음에 8번 우마포이 대끼리로 팔립니다. 인정. 저도 인정. 이거 인정인데 한 마리는 배당마로 가져갈 거예요. 4판은 뭐 능력상 저는 대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편성에서 4판은 인정을 하고 가고 나머지 인기마 뭐 11번 천장사나 10번 쇼 있는 거 안 봐요. 자, 한 마리는 터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접근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이 경주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 아니, 일부 문학부위가 승급전이에요. 승급전인데 지금 레이팅을 77을 받았어.
그러면 승급전 하나도 치르지 않고 바로 1등급으로 간다는 얘기야? 이게 일단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58kg를 받았어. 이건 뭐 마방에서든 뭐 마주던 간에 이건 일본 한번 쉬고 가는 전략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일본은 뺐어요. 자, 그러면 나머지 마필드 중에서 4번이 페페엑스인데 얘도 지금 75점이야. 그러면 2착은 올 수 있는 거잖아. 2착은 올 수 있다라고 본다면 직전 대비 4.5가 늘어났으니까 인기마 중에서 핵심은 4가 핵심이라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4가 핵심이면 여기에 7번 슈프림 삭스도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요번 경주의 중심이자 기본은 제가 봤을 땐 4-7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한 마리를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러면 요 말은 무조건 배당마가 갈 가능성이 있지. 왜? 일본 문학보이가 네이팅에 따른 일부러 이제 고의적인 승부를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마필은 무조건 배당이 하나 찡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4-7을 인정을 하더라도 요 부분에 대한 배당 가능성 아니면 뭐 여기에서 뭐 7이 오든지 8이 오든지 이렇게 변형을 둬가지고 이런 말까지 부러뜨리면서 뭐 4-8에 배당이 오든지 해가지고 여기서는 아무래도 좀 배당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주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경주예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저는 이 경주야 쉽게 끝나는 경주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잘 찾으셔가지고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타쌤 물러갑니다. 내일 모두 승리하십시오. 충성! 이게 뭐 녹화 방송으로 하니까 좀 헷갈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 인간의 한계에 대한 도전이다. 그럼 경마 배팅의 한계는 삼상승 고배당 단통적 중 우리도 그 한계에 도전한다. 히말라야 산맥 등적은